지구의 대기, 물, 땅은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는 예고 없이 우리를 덮치죠. 지구는 허요합니다. 우리는 폭주하는 예측 불허의 행성에서 살고 있죠. 첨단 과학 기술도 천재지변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시뻘건 용암, 화산 폭발 소식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지구의 활화산은 1,500여 개. 초대형 화산 폭발은 종종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이어지죠. 대폭발 조짐을 보이는 화산은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산 폭발을 예측하기 위해 마그마의 움직임을 항상 주시합니다. 지금까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큰 마그마 괴물 발견했습니다. 초대형 화산 폭발은 세계 기후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화산 폭발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10도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슈퍼 화산, 즉 초대형 화산은 올해 안에도 폭발할 수 있습니다. 화산 활동이 진행 중이니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도시 부근에서 슈퍼 화산이 폭발하는 것. 인간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초대형 화산 폭발의 위험을 알아봅니다.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 세계에서 제일 큰 화산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땅속 마그마 때문에 수백 개의 간헐천이 증기를 뿜으며 솟아오르는 곳. 기이한 장관에 관광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초대형 화산 분출이 만든 땅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최근에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난 건 64만 년 전. 화산 폭발로 생긴 칼데라는 지름이 무려 60km에 달합니다. 화산재는 먼 훗날 미국이 될 땅의 절반 가까이를 뒤덮었죠. 1,500km 너머에도 화산재가 3m나 쌓였습니다. 최근 옐로스톤 화산지대에 변화의 조짐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지질조사소 옐로스톤 화산관측소의 책임연구원 제이콥 로웬스턴. 급격하게 부풀어 오른 바닥이 그의 눈길을 잡습니다. 2004년과 2006년 위성 사진을 비교해 만든 지도입니다. 옐로스톤 화산지대의 지표면이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알려주는 지도가 바로 이겁니다. 등고선처럼 생긴 이 선은 지표면 각 지점의 융기 정도를 나타냅니다. 지표면은 2년 사이 12cm가 올라갔죠.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부풀어 오른 땅은 동서로 80km, 남북으로 30km. 화산지대는 지금도 부풀고 있습니다. 땅이 부풀어 오른다는 건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액체나 기체가 그 아래로 밀려들고 있다는 거죠. 마그마가 이 땅 아래로 밀려들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려하는 과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슈퍼 화산의 폭발이 머지않았다고 보는 과학자들도 있죠. 유타 대학의 화산학자 제이미 패런. 그는 옐로스톤의 지진파를 분석해 마그마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붉은 점 하나하나가 옐로스톤에서 포착된 지진입니다. 여기 표시된 지진만 약 4만 5천 번이죠. 지진파는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단단한 물질은 빠르게, 무른 물질은 느리게 통과하는 성질도 있죠. 패럴은 수만 개의 지진파를 분석해 단단한 암석과 무른 마그마의 위치를 알아냈고 그걸 3차원 지도로 그렸습니다. 방대한 데이터 덕분에 옐로스톤 국립공원 아래에 마그마 괸이 드러났죠. 옐로스톤 화산지대의 마그마 괸은 거대합니다. 동서로는 80km, 남북으로는 40km에 걸쳐 있죠. 세계에서 제일 큰 마그마 괸이 바로 이곳입니다. 저희 팀은 마그마 괸의 규모를 확인했는데 지금까지 추측하던 것보다 훨씬 크더군요. 추정치의 1.5배가 넘었죠. 데이터의 양이 훨씬 많아지고 측정 장비의 정확도도 높아져서 예전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했기 때문일 겁니다. 마그마가 이렇게 많이 고인 건 지구의 내부 구조 때문입니다. 지구 한가운데에는 무시무시하게 뜨거운 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핵을 둘러싸고 있는 건 멘틀이죠. 핵과 가까운 멘틀 하부에서는 고온의 멘틀 물질이 솟아오르는데 이걸 뜨거운 플룸이라고 부릅니다. 뜨거운 플룸은 지하 60km 정도까지 올라오고 온도는 1500도 안팎입니다. 그럼 위에 있던 바위가 고온에 녹아서 마그마가 대량으로 생성되죠. 시간이 흐르며 마그마는 축적됩니다. 물론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옐로스톤 화산지대에서 분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화산 활동을 주시하는 중입니다. 항상 데이터를 체크하죠. 마그마가 대량으로 상승하면 땅이 급격하게 부풀어 오르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은 이게 초대형 화산 폭발의 전조라고 말하죠. 그래서 팽창하는 땅과 지각에 생긴 틈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세계의 활화산은 약 1,500개. 이들 대다수는 옐로스톤 화산지대와 다른 방식으로 마그마가 형성됐습니다. 화산은 대부분 지구조판 경계 주변에 분포해 있죠.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의 에트나산입니다. 2700년 전부터 화산 활동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곳이죠. 태평양판 경계에 자리 잡은 섬나라 바누아투. 이곳에도 여러 개의 활화산이 있습니다. 네 개의 지구조판이 만나는 일본 열도에서는 활화산 110개가 꾸준히 분출하는 중이죠. 신무의 다케는 규슈섬에 자리 잡은 봉우리입니다. 2011년 1월, 활화산은 엄청난 화산재를 분출하며 폭발했죠.
도쿄에서 남쪽으로 1000km 떨어진 섬 니시노시마. 이 섬의 화산은 2013년 11월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해수면 밑에서도 용암은 계속 분출하고 있고 덕분에 섬은 지금도 면적을 넓혀가는 중이죠.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200km 떨어진 온타케산은 2014년 9월에 분화했습니다. 정상 부근에 있던 등산객들은 분출물 파편에 맞고 화산재를 뒤집었었죠.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만 60여 명. 1926년 이후 일본에 일어난 최악의 화산재해였습니다. 일본에는 유난히 활화산이 많습니다. 지구조판 경계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이죠. 해양판은 밀도가 커서 대륙판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지구조판이 다른 판 밑으로 내려가는 걸 섭입이라고 하는데, 섭입은 마그마 형성으로 이어지죠. 도호쿠대학 지진화산연구센터의 나카지마 주니치는 지진파를 이용해 일본 북부의 지질 구조를 조사했습니다. 해저의 긴 파란색은 태평양판입니다. 붉은색은 태평양판 바로 위에서 지표면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나카지마는 마그마가 이곳에 있다고 설명하죠. 화산은 붉은 부분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붉은 부분이 마그마가 고여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그마가 형성되는 지점들은 공통점이 있죠. 후쿠시마현의 아즈마산. 산 밑의 붉은 부분은 지하 100km 부근까지 이어집니다. 다른 화산들도 붉은 부분은 지하 100km 부근에서 시작되죠. 마그마는 지하 100km 부근, 지구조판의 섭입 지점 위에서 생성됩니다. 하지만 일본 화산들 밑에서는 옐로스톤 화산지대와 달리 뜨거운 풀룸이 올라오지 않죠. 그럼 마그마는 어떻게 생겨날까요? 에히메 대학의 이노우에 토르는 그 해답이 물에 있다고 말합니다. 간단한 실험으로 100km 지하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보죠. 먼저 돌멩이를 고운 입자로 갈아줍니다. 멘트란의 암석과 같은 성분의 돌멩이죠. 이제 돌가루에 물을 섞어줍니다. 물을 섞지 않은 돌가루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200도의 고온과 3만 ATM의 기압을 가해줍니다. 여섯 시간 후, 물을 섞지 않은 샘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물을 섞은 샘플은 아랫부분에 큰 변화가 나타났죠. 자세히 보면 샘플의 이 부분이 마그마로 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가루가 녹아서 마그마로 변한 다음 그대로 굳었습니다. 바로 물 때문에 일어난 변화죠. 지하 100km. 온도와 압력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물 분자는 활발하게 돌아다닙니다.
물 분자의 움직임 때문에 암석 분자들은 결합이 끊어지죠. 그래서 암석이 녹으며 마그마로 변합니다. 일본 열도 아래로 돌아가 볼까요? 내려가는 해양판에는 수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해양판이 지하 100km 부근까지 내려가면 고온과 고압 때문에 물이 지구조판 밖으로 빠져나오죠. 이 물이 멘틀의 암석을 녹여 마그마가 형성되는 겁니다. 지구조판의 움직임 때문에 마그마가 생기고 이 마그마는 화산에서 분출되죠. 일본 열도에서 생겨나는 마그마는 매년 11억 톤. 당연히 화산 활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조판 경계에 자리 잡은 나라는 많습니다. 그중 화산 활동이 유독 활발한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일본처럼 섭입하는 지구조판이 바로 옆에 있죠. 인도네시아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활화산은 무려 130개나 되죠. (2010년) 자바섬 중부의 메라피산이 요란하게 폭발합니다. 40만 명이 집을 떠나 대피했죠. 사망 실종자는 약 400명. 메라피 화산 분출은 21세기 최악의 화산 재난이었습니다. 인명피해가 그렇게 컸던 이유는 바로 화산 쇠설유. 크레이터에서 나온 마그마는 가스를 분출하며 용암으로 변합니다. 용암은 분출구 위에 쌓이고 마그마가 계속 올라오며 덮개는 돔 모양으로 커지죠. 메라피의 화산 쇠설유는 이 덮개가 붕괴되며 발생했습니다. 화산 쇠설유 안에서는 500도가 넘는 암석 파편들이 쪼개지며 고온의 가스와 증기가 분출되죠. 이 뜨거운 공기는 산을 타고 내려가며 확산됩니다. 용암은 쉽게 식지 않고 붉은 빛을 번뜩입니다. 화산 쇠설유의 속도는 시속 100km. 인간보다 몇 배나 빠르죠. 수마트라 섬의 시나붕산은 2013년 분출을 시작했습니다. 산기슭에 살던 주민 16명이 화산 쇠설유에 목숨을 잃었죠. 5km 떨어진 마을까지 도달한 화산 쇠설유도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은 해를 넘어서도 계속됐고 주민들은 쉽게 마을로 돌아가지 못했죠. 시나붕 화산이 폭발하면서 저희 집, 저희 밭을 다 망쳐놨습니다. 이러다가 마을로 영영 못 돌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세운 화산 관측소. 과학자들은 24시간 이곳을 지키며
화산 쇠설유의 징후를 살핍니다. 신화봉산은 지금도 화산 활동이 왕성한 상태입니다. 화산 분화와 화산 쇠설유가 재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유럽에서 화산 쇠설유 발생 위험이 제일 높다고 꼽히는 화산은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나폴리만 근처에 자리 잡은 베수비오산. 약 2000년 전 이 화산의 폭발은 부근 도시들을 화산재에 묻어버렸죠. 대규모 화산 쇠설유에 고대 로마 도시 폼페이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화산 분출물은 수만 미터 상공까지 솟구쳐 올랐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녹은 바위 조각, 화산재 등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죠. 화산 분출물 기둥이 무너지며 거대한 화산 쇠설유가 태어난 겁니다. 크레이터에서 5km 떨어진 고대 도시 헤르쿨라네오. 이 건물 안으로 대피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몰살당했습니다. 화산 쇠설유는 헤르쿨라네움을 지나 10km 떨어진 폼페이로 향했습니다. (2,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죠. 도시는 화산재에 덮였습니다. 베수비오산의 화산 쇠설유의 영향을 받은 지역은 신화봉산보다 30배나 넓습니다. 문제는 베수비오 화산이 다시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점이죠. 화산학자 루치아 파팔라르도는 베수비오산을 연구합니다. 매달 크레이터를 관찰하며 변화의 징후도 살피죠. 수증기하고 가스가 올라오는 걸 보세요. 화산 활동은 멈추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저 밑에는 언제든 분출할 수 있는 마그마가 잔뜩 고여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설립한 베수비오 관측소. 파팔라르도를 비롯한 연구원들은 화산 분출 징후가 보이지는 않는지 늘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학자들이 추정하는 마그마 분포 형태입니다. 지표면 5km 아래에 자리 잡은 마그마괭. 그 규모는 과거 대폭발이 일어났던 때에 못지않게 거대합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베수비오산의 화산 쇠설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지도로 제작했죠. 붉은색으로 칠한 곳이 최대 위험 지역입니다. 바로 이곳이죠. 60만 명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입니다. 화산 쇠설유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학자들은 피해 규모도 예측해봤습니다.
화산 폭발 몇 분 후 베수비오산 반경 5km 안에는 화산재와 암석 파편이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화산 분출물은 땅을 뒤덮고 무게를 이기지 못한 건물들은 무너집니다. (15km) 떨어진 나폴리 도심에는 최대 10cm 두께로 화산재가 쌓입니다.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 대피는 더 어려워지죠. 몇 시간 후 화산 분출물 기둥은 2만 미터 상공까지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둥은 무너지며 화산 쇄설류로 돌변하죠. 화산 쇄설류는 사방으로 산을 내려옵니다. 속도는 시속 100km를 넘습니다. (5분) 후 화산 쇄설류는 10km 떨어진 주거 지역에 도착합니다.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우며 앞을 가로막는 모든 걸 태워버리는 화산 쇄설류. 뜨거운 공기가 팽창하며 창문과 문은 폭발하듯 부서집니다. 화산재 기둥 붕괴 15분 후 베수비오산 반경 10km 안은 폐허로 변하고 사방엔 화산재만 가득합니다. 물론 화산 폭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남부에 자리 잡은 화산섬 사쿠라지마. 과학자들은 다음 분출이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일어날지를 연구합니다. 사쿠라지마는 일본에서 제일 활발한 화산입니다. 2006년 이후로 분화가 계속되고 있죠. 2013년 8월에 화산재가 5,000m 상공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10km) 떨어진 도시 가고시마는 걸핏하면 화산재에 뒤덮입니다. 시민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교토대학의 이구치 마사토 교수는 땅의 움직임으로 분출을 예측합니다. 사쿠라지마 화산의 사면에 자리 잡은 관측용 지하터널. 터널에는 지각에 작은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신축계라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죠. 작동 방법을 알아볼까요? 땅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면 산 전체가 조금 부풀어 오릅니다. 신축계는 바닥이 팽창한 정도를 측정해서 일정 수준을 넘으면 경보를 발령하죠. 사쿠라지마 산의 바닥이 얼마나 변형됐는지를 측정합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팽창, 왼쪽으로 움직이면 수축한 거죠. 2014년 5월 10일의 측정 결과입니다. 아침 7시 직후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전 11시가 지나면서 땅은 급속히 팽창했죠. 잠시 후 낮 1시 7분에 화산이 폭발합니다. 신축계에는 화산 폭발의 징후가 고스란히 기록돼 있죠.
신축계 덕분에 사쿠라지마에서는 소규모 분출을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땅이 팽창하는 정도를 꾸준히 기록하고 분석한 덕분에 화산 분출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과제는 대규모 화산 분출을 예측해내는 겁니다. 사쿠라지마는 1914년 대규모로 폭발했습니다. 지난 100년 일본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 중 가장 강력했죠. 화산 분출물은 8,000m 상공까지 솟아올랐습니다. 크레이터에서 분출한 용암은 산을 타고 내려와 산기슭 마을을 삼켜버렸죠. 지진도 뒤따랐습니다. 결국 58명이 목숨을 잃었죠. 대규모 폭발 후 화산섬 뒤에 가고시마만 북부는 1m 가까이 내려앉았습니다. 학자들은 마그마 괸에서 마그마가 빠져나가며 침하가 일어났다고 설명하죠. 사쿠라지마에 대폭발이 임박했다는 주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고시마만의 집안 침하와 융기를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1914년 대폭발로 지반은 1m 가까이 내려앉았죠. 이후 지반은 1년에 1cm 정도 꾸준히 융기했습니다. 지금은 1914년 대폭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 돼 있죠. 이고치는 거대한 마그마 괸이 사쿠라지마 밑에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임박했을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의 연구팀은 2008년부터 그 마그마 괸의 위치를 추적해왔죠. 3, 2, 1, 0. 지진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구원들이 폭발물을 터뜨립니다. 마그마처럼 무른 물질을 만나면 지진파는 반사 굴절되죠. 이 성질을 이용해 학자들은 마그마 괸의 위치와 규모를 추정합니다. 이구치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아키타 대학의 츠츠이 토모키가 지진파 데이터를 분석했죠. 연구팀은 사쿠라지마 아래의 지질 구조를 밝혀냈습니다. 붉은색은 무른 물질입니다. 마그마일 가능성이 높죠. 마그마 괸의 위치는 지하 5km 지점, 너비는 1km, 두께는 10km 정도입니다. 지하 8km 지점에는 더 큰 마그마 괸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마그마 괸의 너비를 5km 이상으로 추정하죠. 이 마그마 괸의 위치는 가고시마만 바로 밑. 1914년 일어난 대폭발은 이 마그마 괸에서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지진파 분석으로 마그마 분포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위치와 규모 등이 파악됐으니까 사쿠라지마의 화산 활동을 예측하는 작업도 더 쉬워지고 더 정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팀은 대폭발 예측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이는 데이터도 찾아냈죠. 바로 온도 변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비교하기 시작한 2010년 5km 지하의 마그마 괸 온도에는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009년엔 노란색이던 마그마 괸이 붉게 변해 있었죠. 온도가 크게 올라간 겁니다. 마그마 괸의 온도가 오른 2010년엔 화산 폭발 횟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하 8km에 고여있던 마그마가 지하 5km까지 올라왔을 거란 추정이 가능하죠. 학자들은 마그마가 대량 상승해 위층 마그마겸에 큰 변화가 오면 대폭발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합니다. 일본 열도는 처음부터 화산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산인 후지산도 10만 년 전부터 이어진 몇 번의 분출로 생겨난 화산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후지산을 낳은 분출보다 훨씬 규모가 큰 화산 폭발도 여러 차례 겪었죠. 일본 남부 구마모토에 자리 잡은 활화산 아소산, 칼데라는 지름이 무려 20km입니다. 칼데라는 9만 년 전에 형성됐죠. 이 칼데라를 낳은 분출은 일본 최대 규모였습니다. 화산 폭발에 의한 화산 쇠설류는 일대를 단숨에 삼켜버렸죠. 화산 쇠설류는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대폭발이 다시 일어난다면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화산재 확산 양상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알아보죠. 화산 폭발 하루 뒤, 화산재 구름은 북단부 홋카이도 섬까지 도달합니다. 아소 화산의 분출이 사흘간 계속되면 오사카에는 화산재가 최대 30cm 두께로, 도쿄에는 5cm 두께로 쌓이죠. 화산재만으로도 도시는 마비됩니다. 곳곳에서 전기 합선이 일어나며 대규모 정전이 발생합니다. 대중교통은 무용지물이 되죠. 초대형 화산 폭발은 일본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지도 모릅니다. 슈퍼 화산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분출하면 그 여파는 전 세계에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곳을 주시하죠. 섭씨 71도네요. 73도, 76도입니다. 옐로스톤은 활화산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날 거란 얘기예요. 중요한 건 그 시기를 알아내는 거죠. 그러려면 일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변화를 바로 포착해내야 해요. 옐로스톤이 대규모로 분출하면 전 세계의 기후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1991년에)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폭발은 그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죠. 화산재 기둥은 4만 미터 상공까지 닿았습니다.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규모가 큰 화산 폭발이었죠. 화산재 구름은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일대는 밤처럼 컴컴해졌습니다. 1년 후 화산 폭발의 여파는 우주에서도 확인됐죠. 희푸른 띠가 2만 미터 상공에서 포착됩니다. 피나투보 화산에서 분출된 화산재 입자들이 계속 지구 주위를 돌고 있었다는 얘기죠.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광선은 줄어들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도 0.5도 내려갔죠. 옐로스톤에서 슈퍼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그 규모는 피나투보 화산의 100배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여파도 무시무시하겠죠. 미국과 유럽 기상학자들은 슈퍼화산 폭발 후의 상황을 이렇게 예측합니다.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가스가 5만 미터 상공까지 솟구칩니다. 화산재 입자들은 바람에 흩어지죠. 입자들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는 2주 정도가 걸립니다. 이후 입자들은 상당 기간 지구 대기 상층부에 떠 있게 되죠. 1000년 후가 될지 만년 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죠. 슈퍼 화산 폭발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 화산이 옐로스톤이든 다른 화산이든 여파는 지구 전체에 미칠 거고요. 몇 년이나 미치죠. 지구의 기온이 내려갈 겁니다. 태양광선이 두꺼운 화산재 띠에 막히면서 지구 기온은 뚝 떨어집니다. 슈퍼화산 폭발 후 1년 반, 일부 지역은 기온이 10도나 내려갑니다. 화산 폭발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화산 겨울이 오는 것이죠. 눈과 얼음에 덮이는 지역도 크게 늘어납니다. 식량 생산량은 확 줄어들죠. 전 세계가 함께 겪어야 할 재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슈퍼화산 폭발의 메커니즘을 알아내기 위해 과학자들은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과학자들은 마그마의 상승 과정을 더 자세히 알아냈죠. (4500년) 전 분출한 트리누카이오르 화산. 이곳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그마가 지표면까지 올라온 길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화산입니다. 먼 옛날 120m 깊이의 이 동굴에는 섭씨 1000도의 마그마가 가득 차 있었죠. 마그마는 폭이 50cm밖에 안 되는 이 구멍을 지나 올라왔습니다. 화산 내부에서 마그마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연구죠. 슈퍼화산 폭발에 대한 선입견을 바꿔줄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리스 산토리니 섬에서는 3600년 전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났죠. 화산학자 팀 드로이트는 화산재 매몰 지역의 암석 결정을 분석했고 마그마가 고속으로 이동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천천히 올라오는 줄로만 알았던 마그마. 하지만 드로이트는 이곳의 슈퍼화산 폭발이 겨우 수십 년 축적된 마그마에서 일어났다는 걸 알아냈죠. 휴화산도 갑자기 활동을 재개해 대규모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산이 갑자기 폭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입니다. 지하에서 몇십 년 만에 분출 준비를 마치고 폭발한 화산이 존재했다는 걸 알아냈죠.
그러니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모든 징후를 주시해야 해요. 인간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화산은 시뻘건 불길을 내뿜으며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화산 폭발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살짝살짝 내비치는 힌트를 잘 포착해야 하죠. 대규모의 피해를 줄일 방법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게 초대형 화산 폭발의 전조라고 말하죠. 그래서 팽창하는 땅과 지각에 생긴 틈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세계의 활화산은 약 1,500개. 이들 대다수는 옐로스톤 화산지대와 다른 방식으로 마그마가 형성됐습니다. 화산은 대부분 지구조판 경계 주변에 분포해 있죠.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의 에트나산입니다. 2700년 전부터 화산 활동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곳이죠. 태평양판 경계에 자리 잡은 섬나라 바누아투. 이곳에도 여러 개의 활화산이 있습니다. 네 개의 지구조판이 만나는 일본 열도에서는 활화산 110개가 꾸준히 분출하는 중이죠. 신무에다케는 규슈섬에 자리 잡은 봉우리입니다. 2011년 1월 활화산은 엄청난 화산재를 분출하며 폭발했죠. 도쿄에서 남쪽으로 1000km 떨어진 섬 니시노시마. 이 섬의 화산은 2013년 11월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해수면 밑에서도 용암은 계속 분출하고 있고 덕분에 섬은 지금도 면적을 넓혀가는 중이죠.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200km 떨어진 온타케산은 2014년 9월에 분화했습니다. 정상 부근에 있던 등산객들은 분출물 파편에 맞고 화산재를 뒤집었었죠.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만 60여 명. 1926년 이후 일본에 일어난 최악의 화산재해였습니다. 일본에는 유난히 활화산이 많습니다. 지구조판 경계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이죠. 해양판은 밀도가 커서 대륙판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지구조판이 다른 판 밑으로 내려가는 걸 섭입이라고 하는데, 섭입은 마그마 형성으로 이어지죠. 도호쿠대학 지진화산연구센터의 나카지마 주니치는
지진파를 이용해 일본 북부의 지질 구조를 조사했습니다. 해저의 긴 파란색은 태평양판입니다. 붉은색은 태평양판 바로 위에서 지표면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나카지마는 마그마가 이곳에 있다고 설명하죠. 화산은 붉은 부분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붉은 부분이 마그마가 고여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그마가 형성되는 지점들은 공통점이 있죠. 후쿠시마현의 아즈마산. 산 밑의 붉은 부분은 지하 100km 부근까지 이어집니다. 다른 화산들도 붉은 부분은 지하 100km 부근에서 시작되죠. 마그마는 지하 100km 부근, 지구 조판의 섭입 지점 위에서 생성됩니다. 하지만 일본 화산들 밑에서는 옐로스톤 화산지대와 달리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지 않죠. 그럼 마그마는 어떻게 생겨날까요? 에히메 대학의 이노우에 토오르는 그 해답이 물에 있다고 말합니다. 간단한 실험으로 100km 지하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보죠. 먼저 돌멩이를 고운 입자로 갈아줍니다. 멘트란의 암석과 같은 성분의 돌멩이죠. 이제 돌가루에 물을 섞어줍니다. 물을 섞지 않은 돌가루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200도의 고온과 3만 ATM의 기압을 가해줍니다. 여섯 시간 후 물을 섞지 않은 샘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물을 섞은 샘플은 아랫부분에 큰 변화가 나타났죠. 자세히 보면 샘플의 이 부분이 마그마로 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가루가 녹아서 마그마로 변한 다음 그대로 굳었습니다. 바로 물 때문에 일어난 변화죠. 지하 100km. 온도와 압력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물 분자는 활발하게 돌아다닙니다. 물 분자의 움직임 때문에 암석 분자들은 결합이 끊어지죠. 그래서 암석이 녹으며 마그마로 변합니다. 일본 열도 아래로 돌아가 볼까요? 내려가는 해양판에는 수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해양판이 지하 100km 부근까지 내려가면 고온과 고압 때문에 물이 지구조판 밖으로 빠져나오죠. 이 물이 멘틀의 암석을 녹여 마그마가 형성되는 겁니다. 지구조판의 움직임 때문에 마그마가 생기고 이 마그마는 화산에서 분출되죠. 일본 열도에서 생겨나는 마그마는 매년 11억 톤. 당연히 화산 활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연구팀은 2008년부터 그 마그마겸의 위치를 추적해왔죠. 3, 2, 1, 0. 지진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구원들이 폭발물을 터뜨립니다.
마그마처럼 무른 물질을 만나면 지진파는 반사 굴절되죠. 이 성질을 이용해 학자들은 마그마 괸의 위치와 규모를 추정합니다. 이구치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아키타 대학의 츠츠이 토모키가 지진파 데이터를 분석했죠. 연구팀은 사쿠라지마 아래의 지질 구조를 밝혀냈습니다. 붉은색은 무른 물질입니다. 마그마일 가능성이 높죠. 마그마 괸의 위치는 지하 5km 지점. 너비는 1km, 두께는 10km 정도입니다. 지하 8km 지점에는 더 큰 마그마 괸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마그마 괸의 너비를 5km 이상으로 추정하죠. 이 마그마 괸의 위치는 가고시마만 바로 밑. 1914년 일어난 대폭발은 이 마그마 괸에서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지진파 분석으로 마그마 분포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위치와 규모 등이 파악됐으니까 사쿠라지마의 화산 활동을 예측하는 작업도 더 쉬워지고 더 정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팀은 대폭발 예측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이는 데이터도 찾아냈죠. 바로 온도 변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비교하기 시작한 2010년 5km 지하의 마그마겜 온도에는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009년엔 노란색이던 마그마겜이 붉게 변해 있었죠. 온도가 크게 올라간 겁니다. 마그마겜의 온도가 오른 2010년엔 화산 폭발 횟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하 8km에 고여있던 마그마가 지하 5km까지 올라왔을 거란 추정이 가능하죠. 학자들은 마그마가 대량 상승해 위층 마그마겜에 큰 변화가 오면 대폭발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합니다. 일본 열도는 처음부터 화산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산인 후지산도 10만 년 전부터 이어진 몇 번의 분출로 생겨난 화산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후지산을 낳은 분출보다 훨씬 규모가 큰 화산 폭발도 여러 차례 겪었죠. 일본 남부 구마모토에 자리 잡은 활화산 아소산, 칼데라는 지름이 무려 20km입니다. 칼데라는 9만 년 전에 형성됐죠. 이 칼데라를 낳은 분출은 일본 최대 규모였습니다. 화산 폭발에 의한 화산 쇠설류는 일대를 단숨에 삼켜버렸죠. 화산 쇠설류는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대폭발이 다시 일어난다면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화산재 확산 양상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알아보죠. 화산 폭발 하루 뒤, 화산재 구름은 북단부 홋카이도 섬까지 도달합니다. 아소 화산의 분출이 사흘간 계속되면 오사카에는 화산재가 최대 30cm 두께로, 도쿄에는 5cm 두께로 쌓이죠. 화산재만으로도 도시는 마비됩니다. 곳곳에서 전기 합선이 일어나며 대규모 정전이 발생합니다.
대중교통은 무용지물이 되죠. 초대형 화산 폭발은 일본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지도 모릅니다. 슈퍼 화산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분출하면 그 여파는 전 세계에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곳을 주시하죠. 섭씨 71도네요. 73도, 76도입니다. 옐로스톤은 활화산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날 거란 얘기예요. 중요한 건 그 시기를 알아내는 거죠. 그러려면 일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변화를 바로 포착해내야 해요. 옐로스톤이 대규모로 분출하면 전 세계의 기후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1991년에)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폭발은 그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죠. 화산재 기둥은 4만 미터 상공까지 닿았습니다.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규모가 큰 화산 폭발이었죠. 화산재 구름은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일대는 밤처럼 컴컴해졌습니다. 1년 후 화산 폭발의 여파는 우주에서도 확인됐죠. 희푸른 띠가 2만 미터 상공에서 포착됩니다. 피나투보 화산에서 분출된 화산재 입자들이 계속 지구 주위를 돌고 있었다는 얘기죠.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광선은 줄어들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도 0.5도 내려갔죠. 옐로스톤에서 슈퍼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그 규모는 피나투보 화산의 100배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여파도 무시무시하겠죠. 지구조판 경계에 자리 잡은 나라는 많습니다. 그중 화산 활동이 유독 활발한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일본처럼 섭입하는 지구조판이 바로 옆에 있죠. 인도네시아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활화산은 무려 130개나 되죠. (2010년) 자바섬 중부의 메라피산이 요란하게 폭발합니다. 40만 명이 집을 떠나 대피했죠. 사망 실종자는 약 400명. 메라피 화산 분출은 21세기 최악의 화산 재난이었습니다. 인명피해가 그렇게 컸던 이유는 바로 화산 쇠설유. 크레이터에서 나온 마그마는 가스를 분출하며 용암으로 변합니다. 용암은 분출구 위에 쌓이고 마그마가 계속 올라오며 덮개는 돔 모양으로 커지죠. 메라피의 화산 쇠설유는 이 덮개가 붕괴되며 발생했습니다. 화산 쇠설유 안에서는 500도가 넘는 암석 파편들이 쪼개지며 고온의 가스와 증기가 분출되죠. 이 뜨거운 공기는 산을 타고 내려가며 확산됩니다. 용암은 쉽게 식지 않고 붉은 빛을 번뜩입니다.
화산 쇠설유의 속도는 시속 100km. 인간보다 몇 배나 빠르죠. 수마트라 섬의 시나붕산은 2013년 분출을 시작했습니다. 산기슭에 살던 주민 16명이 화산 쇠설유에 목숨을 잃었죠. 5km 떨어진 마을까지 도달한 화산 쇠설유도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은 해를 넘어서도 계속됐고 주민들은 쉽게 마을로 돌아가지 못했죠. 시나붕 화산이 폭발하면서 저희 집, 저희 밭을 다 망쳐놨습니다. 이러다가 마을로 영영 못 돌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세운 화산 관측소. 과학자들은 24시간 이곳을 지키며 화산 쇠설유의 징후를 살핍니다. 시나붕산은 지금도 화산 활동이 왕성한 상태입니다. 화산 분화와 화산 쇠설유가 재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유럽에서 화산 쇠설유 발생 위험이 제일 높다고 꼽히는 화산은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나폴리만 근처에 자리 잡은 베수비오산. 약 2000년 전 이 화산의 폭발은 부근 도시들을 화산재에 묻어버렸죠. 대규모 화산 쇠설유에 고대 로마 도시 폼페이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화산 분출물은 수만 미터 상공까지 솟구쳐 올랐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녹은 바위 조각, 화산재 등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죠. 화산 분출물 기둥이 무너지며 거대한 화산 쇠설유가 태어난 겁니다. 크레이터에서 5km 떨어진 고대 도시 헤르쿨라네오. 이 건물 안으로 대피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몰살당했습니다. 화산 쇠설유는 헤르쿨라네움을 지나 10km 떨어진 폼페이로 향했습니다. (2,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죠. 도시는 화산재에 덮였습니다. 베수비오산의 화산 쇠설유의 영향을 받은 지역은 시나붕산보다 30배나 넓습니다. 문제는 베수비오 화산이 다시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점이죠. 화산학자 루치아 파팔라르도는 베수비오산을 연구합니다. 매달 크레이터를 관찰하며 변화의 징후도 살피죠. 수증기하고 가스가 올라오는 걸 보세요. 화산 활동은 멈추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저 밑에는 언제든 분출할 수 있는 마그마가 잔뜩 고여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설립한 베수비오 관측소. 파팔라르도를 비롯한 연구원들은 화산 분출 징후가 보이지는 않는지 늘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학자들이 추정하는 마그마 분포 형태입니다. 지표면 5km 아래에 자리 잡은 마그마괭. 그 규모는 과거 대폭발이 일어났던 때에 못지않게 거대합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베수비오산의 화산 쇠설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지도로 제작했죠. 붉은색으로 칠한 곳이 최대 위험 지역입니다. 바로 이곳이죠. 60만 명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입니다. 화산 쇠설류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학자들은 피해 규모도 예측해봤습니다. 화산 폭발 몇 분 후, 베수비오산 반경 5km 안에는 화산재와 암석 파편이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화산 분출물은 땅을 뒤덮고 무게를 이기지 못한 건물들은 무너집니다. (15km) 떨어진 나폴리 도심에는 최대 10cm 두께로 화산재가 쌓입니다.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 대피는 더 어려워지죠. 몇 시간 후 화산 분출물 기둥은 2만 미터 상공까지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둥은 무너지며 화산 쇠설류로 돌변하죠. 화산 쇠설류는 사방으로 산을 내려옵니다. 속도는 시속 100km를 넘습니다. (5분) 후 화산 쇠설류는 10km 떨어진 주거 지역에 도착합니다.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우며 앞을 가로막는 모든 걸 태워버리는 화산 쇠설류. 뜨거운 공기가 팽창하며 창문과 문은 폭발하듯 부서집니다. 화산재 기둥 붕괴 15분 후 베수비오산 반경 10km 안은 폐허로 변하고 사방엔 화산재만 가득합니다. 물론 화산 폭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남부에 자리 잡은 화산섬 사쿠라지마. 과학자들은 다음 분출이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일어날지를 연구합니다. 사쿠라지마는 일본에서 제일 활발한 화산입니다. 2006년 이후로 분화가 계속되고 있죠. 2013년 8월에 화산재가 5,000m 상공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10km) 떨어진 도시 가고시마는 걸핏하면 화산재에 뒤덮입니다. 시민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교토대학의 이구치 마사토 교수는 땅의 움직임으로 분출을 예측합니다. 사쿠라지마 화산의 사면에 자리 잡은 관측용 지하터널.
터널에는 지각에 작은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신축계라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죠. 작동 방법을 알아볼까요? 땅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면 산 전체가 조금 부풀어 오릅니다. 신축계는 바닥이 팽창한 정도를 측정해서 일정 수준을 넘으면 경보를 발령하죠. 사쿠라지마 산의 바닥이 얼마나 변형됐는지를 측정합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팽창, 왼쪽으로 움직이면 수축한 거죠. 2014년 5월 10일의 측정 결과입니다. 아침 7시 직후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전 11시가 지나면서 땅은 급속히 팽창했죠. 잠시 후 낮 1시 7분에 화산이 폭발합니다. 신축계에는 화산 폭발의 징후가 고스란히 기록돼 있죠. 신축계 덕분에 사쿠라지마에서는 소규모 분출을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땅이 팽창하는 정도를 꾸준히 기록하고 분석한 덕분에 화산 분출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과제는 대규모 화산 분출을 예측해내는 겁니다. 사쿠라지마는 1914년 대규모로 폭발했습니다. 지난 100년 일본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 중 가장 강력했죠. 화산 분출물은 8,000m 상공까지 솟아올랐습니다. 크레이터에서 분출한 용암은 산을 타고 내려와 산기슭 마을을 삼켜버렸죠. 지진도 뒤따랐습니다. 결국 58명이 목숨을 잃었죠. 대규모 폭발 후 화산섬 뒤에 가고시마만 북부는 1m 가까이 내려앉았습니다. 학자들은 마그마 괸에서 마그마가 빠져나가며 침하가 일어났다고 설명하죠. 사쿠라지마에 대폭발이 임박했다는 주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고시마만의 집안 침하와 융기를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1914년 대폭발로 집안은 1m 가까이 내려앉았죠. 이후 집안은 1년에 1cm 정도 꾸준히 융기했습니다. 지금은 1914년 대폭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 돼 있죠. 이고치는 거대한 마그마 괸이 사쿠라지마 밑에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임박했을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지구의 대기, 물, 땅은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는 예고 없이 우리를 덮치죠. 지구는 포효합니다. 우리는 폭주하는 예측 불허의 행성에서 살고 있죠. 첨단 과학 기술도 천재지변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시뻘건 용암. 화산 폭발 소식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지구의 활화산은 1,500여 개. 초대형 화산 폭발은 종종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이어지죠. 대폭발 조짐을 보이는 화산은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산 폭발을 예측하기 위해 마그마의 움직임을 항상 주시합니다. 지금까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큰 마그마 괴물 발견했습니다. 초대형 화산 폭발은 세계 기후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화산 폭발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10도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슈퍼 화산, 즉 초대형 화산은 올해 안에도 폭발할 수 있습니다. 화산 활동이 진행 중이니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도시 부근에서 슈퍼 화산이 폭발하는 것. 인간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초대형 화산 폭발의 위험을 알아봅니다.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 세계에서 제일 큰 화산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땅속 마그마 때문에 수백 개의 간헐천이 증기를 뿜으며 솟아오르는 곳. 기이한 장관에 관광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초대형 화산 분출이 만든 땅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최근에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난 건 64만 년 전. 화산 폭발로 생긴 칼데라는 지름이 무려 60km에 달합니다. 화산재는 먼 훗날 미국이 될 땅의 절반 가까이를 뒤덮었죠. 1500km 너머에도 화산재가 3m나 쌓였습니다. 최근 옐로스톤 화산지대에 변화의 조짐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지질조사소 옐로스톤 화산관측소의 책임연구원 제이콥 로웬스턴. 급격하게 부풀어 오른 바닥이 그의 눈길을 잡습니다. 2004년과 2006년 위성 사진을 비교해 만든 지도입니다. 옐로스톤 화산지대의 지표면이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알려주는 지도가 바로 이겁니다. 등고선처럼 생긴 이 선은 지표면 각 지점의 융기 정도를 나타냅니다. 지표면은 2년 사이 12cm가 올라갔죠.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부풀어 오른 땅은 동서로 80km, 남북으로 30km. 화산지대는 지금도 부풀고 있습니다. 땅이 부풀어 오른다는 건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액체나 기체가 그 아래로 밀려들고 있다는 거죠. 마그마가 이 땅 아래로 밀려들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려하는 과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슈퍼 화산의 폭발이 머지않았다고 보는 과학자들도 있죠. 유타 대학의 화산학자 제이미 패런. 그는 옐로스톤의 지진파를 분석해 마그마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붉은 점 하나하나가 옐로스톤에서 포착된 지진입니다. 여기 표시된 지진만 약 4만 5천 번이죠. 지진파는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단단한 물질은 빠르게, 무른 물질은 느리게 통과하는 성질도 있죠. 패럴은 수만 개의 지진파를 분석해 단단한 암석과 무른 마그마의 위치를 알아냈고 그걸 3차원 지도로 그렸습니다. 방대한 데이터 덕분에 옐로스톤 국립공원 아래에 마그마 괸이 드러났죠. 옐로스톤 화산지대의 마그마 괸은 거대합니다. 동서로는 80km, 남북으로는 40km에 걸쳐 있죠.
세계에서 제일 큰 마그마괴미 바로 이곳입니다. 저희 팀은 마그마괴의 규모를 확인했는데 지금까지 추측하던 것보다 훨씬 크더군요. 추정치의 1.5배가 넘었죠. 데이터의 양이 훨씬 많아지고 측정 장비의 정확도도 높아져서 예전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했기 때문일 겁니다. 마그마가 이렇게 많이 고인 건 지구의 내부 구조 때문입니다. 지구 한가운데에는 무시무시하게 뜨거운 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핵을 둘러싸고 있는 건 멘틀이죠. 핵과 가까운 멘틀 하부에서는 고온의 멘틀 물질이 솟아오르는데 이걸 뜨거운 플룸이라고 부릅니다. 뜨거운 플룸은 지하 60km 정도까지 올라오고 온도는 1500도 안팎입니다. 그럼 위에 있던 바위가 고온에 녹아서 마그마가 대량으로 생성되죠. 시간이 흐르며 마그마는 축적됩니다. 물론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옐로스톤 화산지대에서 분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화산 활동을 주시하는 중입니다. 항상 데이터를 체크하죠. 마그마가 대량으로 상승하면 땅이 급격하게 부풀어 오르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